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소 남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마이클 싱어님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시작할 거예요. 마이클 싱어님은 명성가예요. 명상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책을 많이 쓰시진 않았어요. 2권 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분이 이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썼을 땐 사진도 게재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써서 어느 서점 한 기퉁이에 판매되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소문에 소문이 나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결국엔 오프라 윈프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읽어보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TV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이분이 나온 오프라 윈프리 쇼 그걸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정말 요기 같아요. 요기가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요기는 명상하시는 분인데 보통 명상하시는 분은 머리를 질끈 묶고 몸매도 날씬하고 명상하시는 분 되게 차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모습의 소유자예요. 머리는 백발이셨고 피부는 근데 너무 좋으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나 표정도 되게 차분하게 오프라 윈프리랑 주고받더라고요.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런다원님의 시크릿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읽어보진 않으셨죠? 네.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건 아시죠? 그렇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 역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줬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건데요. 그 주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끌어당김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조금 끌어당김 법칙을 설명할 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 책이라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책은 전혀 다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지쳐있던 대중들이 이 책을 선호한 이유가요.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공경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마음을 놓아주는 책이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삶을 그냥 받아들이게, 내맡기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저절로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내용만으로, 이 책의 내용만으로 자생력을 발휘한 책입니다. 놀랍죠? 네.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네요. 책 내용만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2권의 책을 쓰셨어요. 이 책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저희 1월달 독서 모임 책이죠. 네. 네, 독서 모임 회원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근데 어떤 책을 먼저 쓰셨나요? 이 책을 먼저 쓰셨어요. 상처받지 않은 영혼. 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꼭지만 할 거예요.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오래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1장 마음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 짓거림, 마음속 짓거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 뭐였더라? 이런 벌써 그녀가 저기 오고 있어. 뭐더라? 셀리? 수? 바로 어제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참 난감하군. 네, 이게 마음속 짓거림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바로 어제 만났고 어제 얘기를 해서 이름까지 알았는데 저기 가까이 오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름을 다시 물어보기도 난감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허다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속 짓거림이 있을까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참 프레드에게 전화하기로 했잖아. 맞아. 이런 내가 왜 그걸 까먹어버렸지? 난리 났겠는데? 이제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는데? 당장 차를 세워 전화를 할까? 아니야, 지금은 차를 세울 수 없어. 운전을 하다가 반드시 전화해야 할 상황인데 전화를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서 짓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멈추고 전화를 하지 않았나 봐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아직 자면 안 돼. 프레드에게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차에서 기억이 났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 지금 걸면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전화 걸 생각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난 잠을 자야 해. 이거 참. 이젠 잠이 안 와. 피곤하던 것도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네. 지금 이 예시들은 정말 약하죠. 마음속 짓거림, 머릿속 짓거림 너무 많아요. 이것보다 더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입 좀 다물어. 잠 좀 자. 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에게 지르는 또 다른 짓거림입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런 많은 짓거림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어제 네. 감사 나눔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딸이 그 자기가 할 말만 딱 하고 네. 그 엄마 아빠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혼잣말을 하잖아요. 네. 그 경우도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내가 많은 경우입니다. 지금 맥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요. 맥을 자꾸 놓치시네요,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내 안에 내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수백 명. 마음속에서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죠. 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비난을 하죠.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기본이 안 됐잖아. 이거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하지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짓거림이 저한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안에 틀이 있습니다. 틀. 이러해야 한다라는 틀이 있는데요. 그 틀을 벗어나면 이런 제가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고정관념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틀을 깨야 되는데요.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똑소 남편님의 마음속 짓거림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고정관념이겠죠. 제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과정에서 형성된 나만의 그런 고정관념. 네. 예를 들어주시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네, 해주세요. 똑소 남편님 마음속 짓거림. 저한테 이러해야 한다라고 강요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많아서 저만 기억을 하는 건가요? 개인적인 거니까 네. 좀 그렇네요. 방송하기에는 그럴까요? 그렇네요. 부적합하지 않지만 좀 네. 그렇네요. 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마음속 짓거림, 머릿속 짓거림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왜 내가 아닐까요? 마음속 짓거림은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 짓거림, 머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라고,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짓거림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사춘기 때 물었던 나는 누구일까요?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자아 정체감을 다시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짓거리는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 그 짓거리는 목소리를 듣는 자. 그 짓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제가 이거를 에크하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명상할 때 이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명상 중에 막 스쳐나가요.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명상할 때 그 생각이 더 자주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지켜보는 자가 내 뒤에서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또 느끼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 하고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막 일던 게 갑자기 퍽 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당신의 마음속 짓거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켜보는 자가 나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켜보는 나가 진짜 납니다. 소설 쓰는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알죠. 마음속 짓거림입니다. 그게 바로 소설을 씁니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가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거를 막 상상을 해가지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게 마음속 짓거림입니다. 똑소님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특히나 더 많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끈질깁니다. 이 뒷그림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혹시 사탄인가요? 아닙니다. 다 갖고 있어요. 사탄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있죠.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책에서 알려줍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네, 우리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1장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말을 볼게요. 마음속의 짓거림을 들어보셨죠? 많이 듣죠? 많이 어제도 듣네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떠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죠? 짓거리는 소리 때문에요. 어떤 소리를 짓거렸나요? 마음속에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짓거렸냐고요? 더 자도 된다고요. 네, 넌 오늘 또 나가잖아. 네, 맞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똑소 남편님이 좀 이따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더 자야 되는데 제가 깨워가지고 아마 마음속에 짓거리네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 때 주말이고 뭐고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겠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음속 짓거림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소설을 썼는데 그런 소설이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네. 걱정이었고 돌이켜보면 내가 1년 전에 정말 힘들었고 걱정했던 짓거림들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속 짓거림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비난하는 마음속 짓거림이 많다고 했잖아요. 누구를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위에 아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비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또 비난했을까요? 저렇게 되면 결국엔 벌 받을 거야. 저렇게 되면 결국엔 잘 안 풀릴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 아주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분들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한 남자친구를 사귀던 중에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친구 중에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네. 전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새로운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헤어질 거야. 그렇게 배신하는데 잘 될 리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난한 대로, 제가 평가했던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절대로 마음속 짓거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똑소 남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걱정의 95%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95%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 짓거림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마음속 짓거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있는 걸까요? 아까 마음이 사탄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속 짓거림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속 짓거림이 계속 올라오는 걸까?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다는 건데요. 뭔가가 에너지는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마음속에 왜 이렇게 덩어리들이 고여있고 쌓여 있을까요?
관찰을 해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 이 마음속의 짓거림이 극도로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순환하지 못하게 꽉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에너지가 쌓이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건 바로 이런 에너지가 돌지 않으면, 순환하지 않으면 불편해지잖아요. 이런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결국엔 내 마음속에 짓거림이 많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그 뒷걸음을 통해서 그걸 네. 풀어준다고 하면은 네, 그 불안이 좀 줄어드나요? 줄어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덩어리가 져 있어요. 고여 있어요. 이게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에너지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순환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물이 있으면 물꼬를 터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에서 불편해 라고 계속 뒷거린다고 해서 풀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이걸 터줘야 됩니다. 여기 나온 그 뒷걸음은 그 불편 에너지를 풀어준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풀어주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건 아니고요. 네, 풀어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뒷거림이 더 많아지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네네. 그러면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냐면요. 바로 내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규칙,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왜 제가 남을 비난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사람 행동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정관념이죠. 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상황이 이러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예측 가능을 하잖아요, 상황을.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떡서 남편님,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떤 본인의 거요? 상황을.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 짓거림을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럼 그 해결책은 뭘까요?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책의 첫 번째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이 세상은요, 지금도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있는 그대로가 진짜 세상이 아니라요, 똑서 남편님이 해석하는 거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나요? 아,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울 보고 내가 웃으면 웃지만 내가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 거울 속 내 모습도 똑같이 보이는 거랑 같은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결국엔 사실 당신의 의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상황을 봤어요. 풍경을 봤습니다. 네. 바다가 보이고 아주 멋진 야자나무가 있고,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정말 멋지다. 여행 가고 싶다. 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바다네 뭐. 별거 있나?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네, 그냥 나무지 뭐. 그러면 이들의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는 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다. 네. 결국엔 마음속이 세상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겠군요. 네, 마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당신의 세상을 해석해 줍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려면 자신만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하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자기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게 결국 틀입니다, 틀. 어쨌든 나를 여태까지 살아오게 했던 어떤 그 방법 내지는 그런 틀이죠. 네. 그래서 옳다, 그르다. 나는 이게 나한테 맞아. 저건 나한테 맞지 않아. 이게 나한테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재창조를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마음속 짓거림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당신은 그 마음속 짓거림을 듣는 자, 지켜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이 목소리를 지켜보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내면의 여행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잘 이용하기만 하면 근심과 혼란과 온갖 신경증의 근원이었던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원래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걸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도구를 잘 쓰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성공보다요, 이런 마음 공부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요, 마음을 공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마음 내 마음을 알고 그걸 들여다보고 짓거리는 나의 그 모습을 또 다른 나, 진짜 나가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건 말로는 쉬운데 어떻게 전개될지 참 기대도 되면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책을 읽어 나갈 때요, 모든 챕터를 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또 항상 해왔던 식으로 네 부분에 나눠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